자, 오늘은 대리석 기념물 넘어 한 인간의 아주 복잡한 내면 세계를 들여다볼까 합니다. 끊임없는 내적 갈등, 그러니까 머리와 가슴의 싸움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간 인물이죠. 바로 토머스 제퍼슨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재밌는 건 제퍼슨 자신도 이 갈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 자기 마음을 이성, 즉 머리와 감성, 즉 가슴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표현했어요. 그의 인생과 그가 남긴 모든 것을 만들어낸 투쟁이었던 거죠. 제퍼슨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바로 이 팽팽한 긴장감을 알아야 합니다. 한쪽에는 정부는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가 이런 원리에 몰두하는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이성이 있고요. 그 반대편에는 도덕적인 신념, 개인의 감정,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움직이는 감성이 있는 거죠. 그럼 이 내면의 대화가 현실에선 과연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먼저 혁명의 시대로 가보죠. 1776년이 되기 몇 년 전부터 제퍼슨의 이성이 전면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군주제라는 낡은 시스템을 아주 체계적으로 무너뜨리기 시작하죠. 우리가 아는 독립선언서, 이게 그냥 감정적인 외침이 아니에요. 이건 폭군에 대한 아주 냉철하고 논리적인 기소장이자 법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퍼슨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해서 왕이 뭘 잘못했는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증거를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독립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이게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이성의 결과물이었다는 겁니다. 자,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이제 제퍼슨의 관심은 완전히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로 향합니다. 이건 차가운 논리만으로도, 뜨거운 신념만으로도 안 되는 정말 어려운 프로젝트였죠. 그가 가장 먼저 손본 것 중 하나가 바로 장자상속법이었습니다. 그는 이 법이야말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귀족 계급을 떠받치는 기둥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일화 한번 들어보세요. 한 동료가 장남한테 전부 주는 건 좀 그러니까 2배만 주자고 제안했어요. 그때 제퍼슨의 반박이 정말 날카로웠습니다. 장남이 밥을 2배로 먹거나 일을 2배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왜 재산을 2배로 받아야 합니까? 이 질문 하나에 평등에 대한 그의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감성이 그대로 담겨 있죠. 하지만 이게 가장 힘든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필사적인 싸움 중 하나였다고 말했던 건 바로 종교의 자유를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이건 결코 금방 끝난 싸움이 아니었어요. 이 타임라인을 보세요. 정말 몇 년 동안이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싸워야 했던 처절한 투쟁이었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그의 불타는 감성과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자, 이제 무대를 프랑스 파리로 한번 옮겨볼까요? 제퍼슨이 미국 공사로 일하던 시절인데요. 이때 그가 쓴 편지들을 보면 이성의 목소리보다는 감성의 목소리가 훨씬 더 크게 들려옵니다. 멀리서 고국을 바라보니까 미국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법에 대한 그의 사랑이 오히려 더 강해졌던 것 같아요. 유럽의 뿌리 깊은 불평등을 직접 보면서 동포들에게 우리가 가진 게 얼마나 특별한 건지 잊지 말라고 계속해서 촉구했습니다. 화려한 유럽 문화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은 늘 고향 몬티첼로를 향해 있었어요. 그는 집에 대한 깊은 그리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공적인 인물의 모습 뒤에 숨겨진 독립이라는 가치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던 한 개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퍼슨이 조카에게 해준 조언을 보면 그의 철학이 아주 잘 드러나 있어요. 핵심은 균형입니다. 정신, 즉 이성을 단련하고 몸을 튼튼히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도덕감, 즉 감성을 계속해서 연습하는 거죠. 그는 도덕감을 우리 몸의 팔다리처럼 계속 사용하고 길러야 하는 일부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뛰어난 논리학자이면서 동시에 열정적인 철학자, 공적인 인물이면서 아주 사적인 인간, 이 모든 걸 어떻게 하나로 볼 수 있을까요? 제퍼슨의 진짜 유산은 그의 업적 목록 같은 간단한 답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우리에게 남긴 질문들 속에 있죠. 그가 글로 썼던 위대한 이상과 그가 살았던 시대와 그 자신의 삶이 가졌던 복잡한 현실 사이에 끊임없는 긴장감, 바로 그 자체에 그의 유산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자유, 사회, 진보에 대해 아주 어려운 질문들을 던집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중요하고 매력적인 인물로 남아있는 거겠죠. 그는 우리에게 편안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끝까지 붙들고 씨름해야 할 질문들을 던져주니까요. 그리고 결국 토머스 제퍼슨의 마음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마도 그가 새로운 나라를 위해 썼던 이 맹세를 기억하는 것일 겁니다. 이 맹세야말로 이성의 치밀한 계산과 위험 감수, 그리고 감성의 절대적인 신념, 그 둘 모두가 있어야만 가능했으니까요.